투자는 건강하게, 마음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캠펜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조금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 부과 쇼크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 기준으로 한 3% 정도, 코스닥이 3.6% 정도 떨어지는 그런 굉장히 패닉에 가까운 장을 오늘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금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된 금요일에서는 딥시크발 쇼크로 조금 반도체 위주로 떨어졌었고, 또 오늘은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로 관세는 뭐 모든 산업 영역과 섹터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조금 위로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두 번의 굉장히 큰 악재성 이벤트에 대해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딥시크에 대해서는 바로 이 다음 영상에서 영상을 조금 찍겠지만요, 저는 이 딥시크 관련된 패닉으로 인해서 뭐 AI 반도체 혁명이 끝났다거나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죽어버릴 거라던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AI 관련된 섹터들,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전기전력 인프라, 뭐 에너지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쪽들 저는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오늘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도 물론 우리가 저희 뭐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으로 얽혀져 있는 밸류체인이 얽혀져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신경 쓸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뭐 한국에 대해서 뭐 관세가 정확하게 어떻게 부과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는 예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감정적으로 패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따라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렇게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월요일 하락하는 양일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래도 상당 부분 단기적인 목적으로 트레이딩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전략적인 접근으로 그런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을까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제가 영상 초입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뭐 하이엔드 반도체 쪽, 제가 뭐 레거시나 커머디티 쪽은 저도 꺾이고 있다는 거에 동의를 하지만, 뭐 HBM을 위시해서 하이엔드 반도체 쪽은 한국이고 미국이고 가리지 않고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의 관세 부과에 대한 그런 악재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감정적인 패닉이 지나가고 나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항상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언제나 생각을 하고요. 이러던 와중에서 트레이딩을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쳐볼 수 있느냐, 저는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저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요일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오늘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양일 동안 연속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프로그램 매매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는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양일 모두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좀 괜찮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은 제가 지금 장 중에 영상을 찍고 있어서 장 막판까지 뭐 밀어 올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금요일 날 장 하루 동안의 흐름을 생각을 해보시면요, 코스피도 그랬고 코스닥도 그랬고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제 밑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조금 밀어 올리면서 끝났어요. 근데 그런 시장이 밀어 올리는 와중에서 같이 따라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 저점 부근을 밑돌면서 그대로 종가까지 끝난 종목들이 있었는데, 저는 장 막판에 시장이 올라갈 때 밑꼬리를 그리면서 같이 말아 올려준 주가가, 그래서 종가가 종가보다 많이 높게 끝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가 같이 들어오는 전제 하에서 조금 유의 깊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보유 편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AI 관련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그런 기업들은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지금 단기적인 패닉이 지나가고 난다고 하더라도 이 기존의 AI 관련된 요 테마, 요 트렌드를 대체할 만한 다른 그만큼의 강력한 트렌드는 지금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뭐 조선이 됐든 뭐 방산이 됐든, 방산은 최근에 조금 쉬긴 했지만 뭐 조선이 됐든 반도체 쪽이 됐든 뭐가 됐든 AI 관련해서 우리가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먼저 찾으시면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에 동시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 추천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도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1번, 2번, 3번의 필터링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그냥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제가 뭐 하는 기업들인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참고만 하시고 공부하는 기회를 삼으셔야지 영상을 보시고 바로 매수에 들어간다거나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요. 첫 번째로 지금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지금 여기 마지막 캔들이 일본 기준으로 오늘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5%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날 근데 차트 한번 보세요. 저번 주 금요일날 되게 많이 떨어졌는데 당연히 딥시크발 쇼크가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보시면 장초가가 저가였어요. 금요일 하루 보시면 장초가가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으로 갈수록 11선까지 주가가 끌어올려지면서 약간 지지가 나오는 모습으로 끊어졌거든요. 그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그럼 외국인 매수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보면 1월 31일 날도 그렇고 2월 3일 오늘도 그렇고 물론 지금 2월 3일자 수급은 제가 장 중에 캡처를 한 거다 보니까 장 막판에는 조금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요. 지금 외국인이 양일간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AI 관련해서 무엇을 하느냐? 아마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기업이니까 다들 아시겠죠.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듀얼 TC 본더를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HBM4, 4E로 넘어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조금씩 들어오게 될 텐데 하이브리드 본더도 네덜란드의 배시의 경쟁사로서 조금 들어와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상반기 때 거의 뭐 HBM 관련된 완전 대장주라고 보실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고요. 저번 주 보시면 저번 주에 물론 이 친구는 음봉이 뜨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밑꼬리가 달려 있어요. 화면 보시면 밑꼬리가 달려 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슬슬 끌어올려서 한 6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말아올리면서 그래도 지지를 해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저는 주말 동안에도 조금 이 친구는 수급이 조금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외국인 수급도 보니까 외국인들이 1월 30일을 하고 오늘 월요일 양일간 각각 11,000주 이상씩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 주가를 버텨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하게도 개인이 팔고 있거나 기관이 팔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하락장에서 주워 담고 있는 종목들은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주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벗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단타 관점에서 우리가 뭔가 집중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는요, 또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2.5D 패키징 구조가 있죠. 지금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들이 딱 이 구조로 만들어지고 있죠. 실리콘 인터포저를 주축으로 해서 한쪽에는 GPU가 탑재가 되고 다른 한쪽에는 HBM이 탑재가 되면서 PCB, substrate, 인터포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컴퓨팅 칩들이 올라가면서 이 3D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GPU랑 메모리 칩이 2D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5D 구조라고 하고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발전이 되면서 3D 패키징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패키징을 할 때 스텔스 다이싱 장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이 스텔스 장비가 정확히 어떤 것이냐는 나중에 뭐 반도체 산업 강의에서 드리기는 할 거고요. 그리고 D램도 지금 테크 마이그레이션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DDR5 쪽 D램이 계속해서 HBM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커머디티용으로도 필요하니까 이쪽에서의 생산 캐파는 우리가 낸드랑 다르게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D램 공정에 쓰이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조금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테크윙도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테크윙도 저번 주 금요일 날 양봉을 그리면서 장 시초가가 그날의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으로 갈수록 말아 올리면서 끝냈다는 거 되게 고무적이고요. 오늘도 지금 9% 넘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는 있지만 급격하게 패닉성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두 번째, 역시 외국인들이 양일간 순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이 친구는 오늘 순매수가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지켜보면 적어도 단기간 안에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매수 추천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냐면 HBM의 테스트, 후공정 쪽에 들어가는 테스트 핸들러 중에서 큐브 프로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아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단일 웨이퍼에 대한 전기적 특성 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뭐 Electrical Die Sorting이라고 해서 EDS 공정이 있는데 이게 HBM은 D램을 쌓아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게 뭐 8단이 됐든 12단이 됐든 16단이 됐든 이 스태킹 구조에서 전기적 특성을 검사해 주는데 필요한 장비가 큐브 프로브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테크윙이 이제 최근에 HBM 테스트 핸들러를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
상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도 테크윙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 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은 AI 혁명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조금 제대로 된 해석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PSK 홀딩스도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 그리면서 끝났습니다. 시초가가 저가였고요. 장 막판으로 갈수록 들어 올리면서 끝났어요. 물론 윗꼬리가 달린 거는 조금 기분 나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올려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고무적이고요. 오늘은 음봉이 뜨고는 있지만 금요일하고 월요일 둘 다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금요일보다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소부장 그동안의 대장주 중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TSV 디스컴 장비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TSV가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Through Silicon Via라고 하는 공정이죠. 디램을 쌓고 나서 얘네들을 이제 1024개부터 한 2048개 정도까지 구멍을 뚫게 되는데 이 구멍을 뚫는 데 들어가는 공정이 TSV 공정이고요. 이게 웨이퍼를 갈아내는 과정에서 되게 여러 가지 찌꺼기들 혹은 잔여물들이 생깁니다. 이 잔여물들을 제거해주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HBM 공정 내에서 리플로우 장비 라고 하는 거를 또 생산을 합니다. 솔더 범프라고 이제 뭐 저희가 마이크로 범퍼랑 또 조금 다르게 그 밑에 들어가는 것 중에 솔더 범프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마한 구슬 같은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이 범프들이 붙어주면서 뭐 인터포저랑 서브스트레이트를 붙이고 이런 공정들에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 쓰이는 리플로우 장비 PSK 홀딩스가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만한 거는 ISC입니다. 이 기업은 제가 포함시키기가 말까 살짝 고민을 했었는데 최근까지 주가 흐름이 좋기는 했으면서도 사실 저는 테스트 소켓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차라리 HBM 테마주에서는 다른 장비 기업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음에도 어쨌든 1번, 2번, 3번 조건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주에 되게 많이 떨어졌고 오늘도 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자리가 어쨌든 뭐 일목균형표 상에서 구름선 아니면 뭐 120일 이동평균선 상에서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물론 저는 가치 투자자이기는 하지만 트레이딩 차원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자리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외국인들이 양일간 순매수가 들어오고 특히 오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시 한번 집중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도 하이닉스 쪽으로 납품을 하던 회사고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 쪽의 테스트 소켓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주가가 되게 고무적으로 움직였었어요. 근데 양일간의 패닉 동안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감이 있어서 단기적인 뭐 제가 스캘핑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스윙 매매 관점에서는 슬쩍 한번 들여다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지금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아이디어는 되게 단기 트레이딩 목적의 아이디어들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기업들이 어떤 아이템을 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그래서 산업 안에서 정말로 이 공정과 이 장비가 얼마나 더 많이 쓰일 거고 이렇게 산업에 대한 분석, 업종에 대한 분석, 제품 자체의 기술력이나 경쟁력에 대한 분석까지는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영상은 아니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단타 목적으로 조금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는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기업의 펀더멘탈이 어떠하느냐, 밸류에이션이 어떠하느냐는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로 투자하실 거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다시 강조드리지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린 종목들 저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종목들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저도 매수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말씀 꼭 강조드리면서요. 양일간에 많이 힘드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웬만하면 계좌를 보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는 않는데 저도 이틀 동안 주가가 갑작스럽게 최근에 사실 이틀 동안 주가가 좀 괜찮았고 제 계좌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많이 떨어지니까 살짝 기분이 나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느끼는 정도인데 이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께는 또 얼마나 이게 크게 다가갈까 싶어서 조금 안타까우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용기와 응원의 말씀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계절을 리프레시하는 그런 기회로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기열은 언제나 항상 기니까요. 명심하시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